CEO 서평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가 서진영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과 일자리 2018년 7월호 서평의 마지막 네 번째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 2035 일의 미래로 가라와 내용이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두 권을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북에서 페이지 1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에는 생체 모방과 개발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곤충을 연구하는 이유라고 부제가 잡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과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을 모방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 쓰고 있다. 특히 곤충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데 곤충의 다양한 능력 때문이다. 곤충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동물은 아니지만 수억 년 전에 태어나 아직도 살고 있을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 곤충이 멸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밝히면 인간에게도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렇죠. 수억 년을 살아남은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가 주목하는 것은 곤충의 눈이다. 인간의 눈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곤충의 눈은 겹눈을 이용한 복합 렌즈로 시야각이 180도에 달한다. 곤충은 혼눈으로 확보한 개별적인 영상을 빠르게 재구성해 파노라마로 세상을 본다. 초파리는 약 800여 개의 혼눈이 있는데 이 혼눈에는 여러 개의 광수용체가 있어서 색을 감지한다. 우리 인간보다 낫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오징어와 문어의 눈은 두뇌에서 나온 신경다발이 망막 뒤에 붙어 있어서 빛 감각기관의 배후로 펼쳐 이미지 정보를 얻는다. 반면 포유동물의 눈은 신경다발이 뒤에서 와서 중심과 중앙에서 15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구멍을 때린 후 망막의 표면 위로 펼쳐진다. 인간의 눈은 시신경이 망막의 앞쪽에 오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경다발이 묶인 지점에 맹점이 생기며 그 다발이 흘려내렸을 때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시야 내 해상도는 주변부로 갈수록 떨어진다. 색깔 지각 역시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눈이 그렇게 동물이나 아니면은 곤충보다 낫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의 눈을 주면 엉망진창이 되기 쉽다. 학자들은 인간의 눈을 모사하는 대신 곤충의 겹눈 시스템을 응용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이평세 교수팀은 수천 개의 인공 혼눈을 돔 모양으로 배열한 인공눈을 개발했다. 감광 폴리머 수지에 주형이라는 가공법을 적용해 지름이 수 마이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 육각형 벌집 모양의 렌즈를 만들었다. 바늘 귀만한 인공 혼눈을 바늘꽂이에 바늘을 꽂듯이 꽂아 돔 형태로 만든 것으로 아주 미세하게 각도가 다른 혼눈을 3차원으로 배열해 넓은 시야각을 확보했다. 하나의 인공적인 혼눈은 튜브처럼 생긴 도파관,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가로막거나 방향을 정해주는 장치를 도파관이라고 합니다. 도파관으로 연결되고 광검출기로 빛을 보내 사물의 영상을 구현한다. 수천 개의 혼눈을 평면으로 배열한 뒤 탄력성이 높은 고분자 물질로 덮는다. 여기에 압력을 가해 빛의 통로를 만들어 감각 물질을 부으면 곤충의 눈과 비슷한 시야각을 지니면서도 색깔까지 구별하는 인공눈이 완성된다. 인공눈은 초소형 광각카메라, 군사장비와 수술용 카메라, 탐사, 도피, 추적 등에 사용되며 화성 탐사와 같은 우주 탐사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달 서평북 1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월호 서평북. 이렇게 곤충과 인간의 눈을 이제 비교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곤충의 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요. 바퀴벌레도 아주 뛰어남을 가지고 있답니다. 바퀴벌레의 놀라운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고생대 석탄기 약 3억 6천만 년에서 2억 9천만 년 전에 나타나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생물이다. 바퀴벌레는 초당 150cm의 속도로 다니는데 몸 길이의 50배나 되는 거리다. 사람이 이 속도를 내려면 시속 320km로 달려야 한다. 320km의 속도로 달리는 비율로 바퀴벌레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잡겠습니까? 마틴 블러 박사는 초저속 비디오로 바퀴벌레가 달리는 동안 끊임없이 넘어지고 장애물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달리는 속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블러 박사는 바퀴벌레의 걸음을 관찰한 결과 모양이 서로 다른 세 쌍의 다리를 달아주면 로봇의 보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의 걸음걸이가 아니고 바퀴벌레의 걸음을 보면서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블러 박사는 교대로 움직이는 두 그룹,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1개의 발을 스프링처럼 움직이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로봇 바퀴벌레는 자신의 발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다. 한편 바퀴벌레가 수억 년을 견뎌올 수 있던 비밀도 규명되었다. 바퀴벌레 껍질은 레실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버틸 수 있다. 학자들은 레실린을 이용해 장갑을 만들었는데 이 장갑은 기름을 만지는 정비사에게 효율적이다. 학자들이 계속 주목해온 것은 거미줄이다. 거미줄은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인장력이 10배는 강해 철사 정도의 두께로도 피아노를 천장에 매달 수 있다. 강도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대단해 한 가닥을 수십 킬로미터까지 늘릴 수도 있다. 더욱이 거미는 거미줄을 효과적으로 엮어서 인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므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진짜 스파이더맨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재미있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미줄뿐만 아니라 거미의 형태도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나사와 협동해 거미 형태의 리머를 개발했다. 리머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완벽 등반이 가능하다. 리머는 단테2와 같이 화성은 물론 오지 탐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아침 안개로 물을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다. 딱정벌레는 등에 수많은 돌기와 도랑이 나 있다. 돌기의 지름은 약 0.5mm로 1mm 간격으로 촘촘히 나 있다. 이 돌기의 끝은 친수성이 강한 반면 돌기의 나머지 부분은 왁스와 비슷한 물질이 칠해져 있어 물을 튕겨낸다. 안개 속의 수증기는 돌기 끝에 달라붙고 물방울은 점점 커진다. 커진 물방울은 등에 떨어지고 방수 처리된 도랑을 따라 입 안으로 들어간다. 딱정벌레의 물제조 시스템을 모방하면 효율적인 습기 제거 장치나 증류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곤충과 바퀴벌레, 심지어 딱정벌레보다도 사실은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로봇을 만들 때는 이런 로봇이 이제 이런 동물과 곤충을 담도록 설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요. 이를 185페이지에 보면 이를 청색 기술, 블루 테크놀로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색 기술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2035 일의 미래로 가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가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